자, 소상공인 창업자를 위한 교양자 오늘은 5번째 도대체 마케팅이 뭐요? 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마케팅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네, 마케팅 많이 하죠. 뭐죠? 마케팅. 잘 파는 거?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었잖아요. 네. 복습 차원에서 해볼까요? 커뮤니케이션에 4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했죠. 네. 뭔가요?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메시지, 메시지, 수단, 수단. 도구, 듣는 사람. 아, 맞습니다. 잘하시네. 강의가 훌륭했던 걸로. 네. 자, 오늘은 도대체 마케팅이 뭐요? 네, 저는 마케팅이란 말에 도대체라는 말을 꼭 넣거든요. 이게 사연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사연이 있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경영학 언론 수업을 듣는데, 네. 그 교수님은 20년째 문제가 단 한 문제, 기말고사, 중간고사도 보지 않고요. 기말고사를 단 한 문제를 내시는데 네.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 한 문제만 내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과대표였으니까 네.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한테 저는 이제 문제를 알고 있지만 교수님하고 농담을 한다고 교수님 기말고사 문제지 답 한 개 내시는 거 문제 한 개만 내시는 걸 알고 있는데 앞 글자 한 개만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 한번 딱 쳐다보시더니 칠판에 도를 적어놓고 디귿을 적어놓고 가시는 겁니다.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미음을 적어놓고 가셔야 되는데 너 때문에 20년 만에 문제를 바꿨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많은 족보나 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대체 도대체 때문에 디귿이 된 거예요. 도대체 마케팅은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린데요. 제가 이거는 학생들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거를 사실 이 나왔던 얘기들을 전부 다 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로 정의했던 내용을 보시면 1960년도에 네. AMA는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미국 마케팅 협회입니다. 네.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제품과 서비스를 그러니까 꼭 제품이 뭐 물건이 아니래도 제품과 네.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기업의 활동을 마케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정의에서 보면 정해져 있죠. 제품과 네. 서비스라는 형태를 정해졌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기업인이 네. 소비자에게 물건을 주는 흐르도록 그러니까 물건을 주는 행위, 대가를 바라고 주는 행위의 기업 활동이라고 정의를 했던 거죠. 조금 일방적이네요. 네, 일방적인 거죠. 바로 알아채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의 마케팅 연구에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욕구와 필요로 교환 과정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요. 마케팅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다. 상호 교환 과정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4년도에 가장 최근인데요. 최근의 네. 자료를 보면 마케팅은 기업의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아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네. 서비스 관계와 네. 관계 품질과 네. 관계 품질이 서비스 품질과 관계 품질이 좋아야 네. 단골 고객이 많아진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관계를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과정이고 상응한 가치를 통해 서로께 이득을 보는 것이 마케팅이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큰 특징은 네. 형태라는 걸 안 나눴어요. 오, 제품이든 서비스라는 말이든 그런 게 없네요. 그런 말이 없죠. 네. 그러니까 기업의 모든 활동이 꼭 지금 하는 활동 자체가 지금 당장의 매출과는 상관이 없어도 그걸 마케팅 활동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조금 추상적이네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 매장 앞에 쓰레기 주스로 나갈까? 청소하러 나갈까? 이게 지금 당장 우리 매장의 매출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네. 근데도 그것은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본다는. 지금 당장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지만 네. 어쩌면 그것을 본 주변 있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럼 그 관계를 통해서 네. 언젠가는 나에게 매출로서 영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판매 목적에만 올인하지 말고 네. 판매가 아닌 목적에서도 생각을 해보자라는 정의. 그게 있는 선한 행동이 선한으로 네. 이렇게 선순환 그래, 되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고수는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오래 할수록 사실 마케팅 전략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은 잘 알죠. 왜 착한 기업들이 착한 일을 하는지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업은 항상 실수하게 돼 있어요. 네. 어디서든. 근데 그 실수를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해두면 한 번쯤 용서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업이 하는 활동, 마케팅이 출발이라는 것이 꼭 마케팅하면 직원들한테 야, 떡볶이집에서 무슨 마케팅이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마케팅 활동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떡볶이집의 아주머니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저기 학생들 이름 얘기하고 뭐 밥은 잘 먹고 관심 가져주잖아요. 그게 매출과 맞아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도 매출이 오른 행위는 나중에 그 집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그러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 아주머니에서도. 오늘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마케팅의 포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 이렇게 하니까 어렵죠. 네. 네, 요 네 가지 요소에 관련된 활동들이 다 마케팅 활동인데 프로덕트는 제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행위, 네. 가격을 낮추는 행위든 뭐든. 프라이스는 가격 정책이에요. 네. 가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책인 거예요. 플레이스는 유통 정책입니다. 아, 유통. 유통을 어떻게 할 건지. 네. 그 다음에 프로모션은 우리 보통 광고 같은 네. 광고나 PR 활동, SNS 활동들이 이벤트 같은. 예, 이벤트 같은 거 맞습니다. 이게 프로모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마케팅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요 프로모션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품을 만드는 것서부터 가격을 결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유통이라고 해서 뭐 판매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네. 아니고 판매 단위도 유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매 단위. 예, 그래서 뭐 패키지 자체를 네. 뭐 제품 하나당 할 건지 아니면 네. 세트 구매를 할 건지 이런 기획조차도 네. 마케팅에 영향을 준다는. 이렇게 우리 보통 맨 마지막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네. 않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죠. 네. 네, 좀 이제 개념이 좀 확대됐죠. 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네. 활동들이 다 모두 마케팅에 포함되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사장님들이 착한 일 많이 해야 돼요. 착한 일 많이 해요. 주변에 인심들을 많이 얻어야 되죠.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맞아요. 그거 다 소문나요. 예. 다 그런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적어놨는데요. 제가 네. 몇 가지 기억하실 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마케팅이 1960년도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그렇죠? 60년 맞죠? 60년. 1960년도. 네. 60년 됐죠. 60년 됐죠. 네. 60년 정도밖에 안 된 이 학문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간의 발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발전들에 보면 어디 발전했던 속도를 양상을 보면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생산 컨셉이에요. 첫 번째 처음 나왔던 개념. 이 컨셉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네. 어떠한 한 단어로 압축된 단어로 표현된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점은 그건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생산 컨셉은 기업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물건값이 쌀수록 소비자들은 우리 물건을 살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케팅 활동을 제품의 단가를 낮추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60년대 유행했던 네. 마케팅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어. 이게 생산 컨셉입니다. 그래서 대량 구매하고 네. 어떻게든 간에 원산지의 산지 가격을 싸게 해서 대량으로 제조해서 대량으로 팔고 이런 연구들을 했던 모든 역량들을 거기에 집중했던 게 생산 컨셉인 거예요. 근데 이 생산 컨셉은 지금도 유효해요. 네. 싼 제품들 많이 좋아하시죠? 뭐 TV 자주 보시죠. 네. 뭐 VJ 특공대나
뭐 TV에서 나오는 맛집 프로그램들 보시죠. 네. 그 보시면서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뭐 추천해 주는 데가 음.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네. 좋아 보여요, 다 저는. 근데 그 방송에 오늘부터 네. 방송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네. 어떤 개념이냐면 네. 싸고 양 많이 주는 데. 싸고 양. 이 가격에 어떻게 이 음식을. 그러니까 이 전체의 방송의 내용이 이 가격에 어떻게 이 음식을 줘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나온 60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제일 강력한 수단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소상공인들 창업 어디 설명회를 가면 네. 여러분들이 그 창업을 하시는데 그 분야의 그 제품을 가장 싸게 공급할 자신이 있느냐라고 먼저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마케팅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과 달리 떡볶이 장사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전국에서의 최고로 싼 떡볶이 공급처를 알고 있다라는 이게 이 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떡볶이와 오뎅이 가장 내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공급선이 있어야 네.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뭐 양념이 좋다, 뭐 양념의 비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재료에 대한 가격을 낮추는 이 행위 자체가 벌써 마케팅의 필요하네요. 출발이라는 거죠. 이게 성공 포인트인데 대부분 음식이나 이게 그 소상공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노력 없이 네. 유통에 대한 이해 없이 시작하시다가 문을 닫으시죠. 그렇죠. 3년 이상 버티기 힘드시고. 그렇죠. 네. 예, 이 개념 때문에 그렇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다른 앞으로 뒤에서 소개할 몇 가지 개념을 막 네. 하다가 네. 실패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제가 이 강의를 마케팅 수업에 하니까 네. 어떤 한 친구가 저희 그 아버지가 곱창집을 하시는데 곱창집에 한번 텔레비 잘 나갔대요. 네. 곱창이 엄청 잘 나갔는데 TV에서 곱창을 세척할 때 하이타이나 세제를 써서 세척을 한다는 보도 프로그램이 나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밀가루로 세척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매출이 5분의 1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너무 그 장사가 한 달 동안 안 되고 이래서 걱정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제가 마케팅을 학교에 아버지가 등록금을 저도 보내줬으니 저도 아버지한테 보답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다시 백투더 베이직 제1 컨셉으로 돌아가시라. 모든 걸 하시다가 네. 제1 컨셉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라. 그래서 싸고 양 많이 주는 컨셉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라. 그러면 나갔던 분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랬죠. 바로 한 달 만에 복귀됐대요. 매출이.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 컨셉은 매우 중요하고 아주 유효하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게 그 다음에 이제 싼 물건들이 하도 많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싼 물건 말고 이제 싼 게 좀- 또 비지떡이다. 네, 막 그쵸, 그런 그쵸. 말이 있죠. 그래서 좀 퀄리티가 좋은 제품 살래 네.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명품도 나오고 네.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제품 컨셉입니다. 제품 컨셉은 제품의 퀄리티가 좋아야지 물건을 산다라는 컨셉인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한 가지 오류가 생기게 돼요. 아, 그래요? 어떤 오류냐면 신기술이나 네. 연구진들에 의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네. 소비자와 전혀 상관없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신제품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져요. 요즘 휴대폰 그거 있죠. 괜히 쓸데없이 가로 본능 예전에 가로 본능을 연상케 하는 그런 휴대폰 나온 것처럼 너무 과하게 이제. 그런 것처럼 네. 제품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데 소비자와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이런 오류점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제품 컨셉이 그런 개념이에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진 않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컨셉이 판매 컨셉이라고 그래서 이게 네. 이제 많은 우리 그 창업자들이 네. 비즈니스를 하시는 창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문제인데 네. 소비자들은 가만히 놔두면 우리 물건을 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장님도 보통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사장님도 그렇죠. 우리 물건 누가 사겠어, 그렇죠? 그래서 1+1을 하든 뭔가 이벤트를 해야지만 우리 물건을 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출발했던 게 판매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벤트나 네. 그다음에 뭐 기념품 행사를 해야 네. 할인 행사를 해야 네.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의 포피 중에 네. 이 프로모션 영역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싸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이런 거예요. 떡볶이집인데 떡볶이가 굉장히 저렴하고 양을 푸짐하게 줘요. 네. 근데 그 집의 매출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그쵸. 싸고 양 많이 준다고 해서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네. 또 다른 매출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양을 줄이는 게 아니고 그 메뉴는 그대로 놔두고 보통 방법이 네. 새로운 매출을 메뉴를. 일으키는 메뉴를 하나 더 만드는 네.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본 베이스를 사람들이 찾아서 오지만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네라고 했을 때 다른 메뉴가 매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장님도 네. 사장님이 취급하시는 그 공예품이 네. 저렴하고 손님들에게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 있고 네.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네. 그 상품 위의 매출은 네. 기타 다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고민해 보는 게 그래도 손님이 끊임없이 안 온다라고 하면 프로모션 전략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적으로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안 되면 다 안 되면 어떠한 경제 외부적인 지금 코로나처럼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네. 좀 더 어려워지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나?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 얘기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예.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마케팅 컨셉인데요. 네. 마케팅 컨셉은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마케팅의 정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장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가 네. 관계 구축, 관계 서비스 구축이 아니라 네. 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지금 당장의 매출은 일어나지 않지만 장기간에 우리의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컨셉을 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쉽지가 않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안 가는 음식점이 딱 있거든. 정해져. 일부러 안 가요? 일부러 안 가는 음식점이 정해져. 어떤 음식점이 안 가냐면 가게 옆을 항상 봐요. 매장 옆을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는데 종업원이든 주방장이든 나와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면 그 식당 절대 안 갑니다. 그 뒤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론 담배를 피고 나서 위생 관리는 하겠죠. 근데 이제 내 마음속에는 꼭 손을 씻는다고 그 담배 냄새나 그게 향기가 없어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매의 눈으로 네. 매 보고 있으니까. 순간 어디서 나의 행동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매장을 갈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 컨셉의 개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매장에서 손님 없다고 휴대폰 쳐다보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네. 사람들이 다 저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책을 보시면 더 좋긴 해요. 휴대폰 보고 휴대폰 보고 게임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데. 어떠세요? 오늘 내가 네 가지 컨셉 얘기해보려 했는데. 네. 저희 네. 같은 경우에 작은 가게지만 네. 생산도 하고 있고 네. 제품도 만들어서 네. 소비자들한테 주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혼자 마케팅도 하고 네. 전부 다 하는 활동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또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다는 말씀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제일 기억하셔야 될 건 제일 컨셉이고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동이 네. 판매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 근처에 아주 그 짜장면집 하면 우리가 맛집이라고 하면 네. 보통 주방장이 어디 중국에 가서 뭐 음식을 배워왔거나 호텔 출신이거나 호텔 조리장 출신이거나 이러면 짜장면집이 괜찮은 집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다니는 이 짜장면집 중에
정년퇴직하시고 짜장면을 처음 배우셨대요. 그냥 뭐 음식이 그렇게 깊이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맛있다고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집은 매주 수요일 날 네. 문을 닫고 네. 무료 급식을 해요. 어. 주변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착한 행동이 네. 사람들에게는 짜장면이 어떤 게 맛있어야 절대적 기준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 착한 행동만으로도 이분이 이 선한 행동을 그냥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하고 있구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이 음식이 맛있다라고. 왜냐면 어떻게 소비자들 어떻게 확대를 하냐면 저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돈이 남는 것도 아닌데 요 음식에서 장난치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말 어때요? 네. 그 믿음이 가네요. 그렇죠. 네. 사장님 어떤 착한 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요. 네. 주변을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파는 네. 제품과 네. 전혀 상관없는 착한 일을 해도 효과가 있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그 염두에 두시고 그런 집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막 네. 그냥 가게 앞을 주변을 청소하시는 분, 네. 빗자루 하시는 분들, 저희 예, 맞은편 대리점 네. 사장님이 그런 행동을 하세요. 그분 오래 가실 겁니다. 네. 예, 오래 하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사람 많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케팅은 품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다. 결국은 우리가 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품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해야 하고 약간 여우처럼 행동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부 네. 커뮤니케이션 직원들을 잘 관리를 잘 하시라는 것도 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케팅. 네. 네. 저도 직원들이나 그 네. 착한 행동,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소비자뿐만 아니라 수강생들한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한번 해보시오. 당장 지금 돌아가셔서 아마 네. 내가 원부자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네. 좋은. 그게 제일 처음이니까. 예, 제일 처음이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아마 SNS든 또는 기타 매체에 네. 한번 히트시키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아, 네, 궁금한 거. 네, 아까 음. 알려주신 내용 중에 제품 컨셉 중에서 네네네.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과도하게 뭐 이렇게 그렇죠. 제품이 예, 예, 네. 과하게 될 네. 수도 있다고 했는데 네. 그 사례가 예. 철도 회사 사장님하고 코카콜라 이야기가 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예, 수 네네. 있나요? 네, 적어놓고 제가 설명을 안 했나 보네요. 그 질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철도회사 사장의 고민은요. 네. 철도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네.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기술이 발달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기술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기술을 발달시키면 사람들이 비행기를 안 타고 철도를 탈까요? 철도 회사에서 네,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교통수단이 그러니까 철도회사 사장은 네. 매번 우리 비둘기호, 통일호, 새마을호, 새마을호, 그쵸. 지금 KTX 네. 이렇게 기술 발달을 해왔는데 네. 매출이 과연 옛날만큼 올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품질을 좋게 만든다 한들 네. 그 이상의 퀄리티나 그 만족도를 네. 모든 국민이 다 비행기 안 타고 타지 철도를 타게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눈꽃 열차라고 네. 들어보셨죠? 오히려 천천히 가는 기차가 더 대박 나듯이. 네. 그럼 전 이해가 안 되던데. 서울에서 출발해서 강릉까지 1박 2일 코스를 기차 안에서 옛날에 그랬거든요. 네. 제가 대학생 때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서 강릉을 가려면 1박 2일 걸렸어요, 정말. 밤새도록 갔거든요. 네. 아침 저녁 7시에 타서 네. 강릉에 도착하면 해돋이를 볼 수 있는 12시간 걸리는 그런 거였는데 오히려 지금 그런 열차가 느리게 가는 열차가 더 판매가 잘 된다고 하는 거 보면 철도의 속도를 아무리 높인다 한들 사실은 품질이 좋아진 거잖아요. 네. 근데 소비자들이 다 몰려들어야 되는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그렇다고 KTX가 있으니까 무궁화호 안 없애잖아요. 네. 새마을호도 아직도 있고. 네. 물론 비둘기호나 네, 그런 건 통일호는 없어졌지만. 없어졌지만 그런 차이인 거죠. 코카콜라의 사장님은 있잖아요. 무슨 네. 고민이 있냐면 네. 코카콜라의 품질을 뭐 바꿀 수 있을까요? 아, 음료가 지금 예. 그 톡 쏘는 맛 그쵸? 충분한 것 그게 같은데요. 200년 동안 레시피가 똑같다는데 음, 물론 뭐 각국의 나라들마다 코카콜라 미국의 아틀란타에 가면 네. 코카콜라 본사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세계 각국의 네. 코카콜라를 아, 전시를 원액을 해놨어요. 전시해 놨어요. 전시뿐만 아니라 시음도 할 수 있게. 아, 아프리카의 코카콜라는 약간 좀 달아요. 많이 달아요. 예. 우리가 보통 먹는 코카콜라하고 좀 달라요. 아, 근데 이제 나라별로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네. 비율을 조정하겠죠. 네. 그게 뭐 100년 동안 바뀐 적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어떻게 품질을 높이라는 거야? 이 고민을 하면 아, 코카콜라 사장의 입장에서는 품질을 네. 높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컨셉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제품 컨셉은 약간 한계가 있는 아이디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판매 컨셉 네.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마케팅 컨셉인데 아까 마케팅 컨셉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CSR 활동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CSR 활동이라고 하는데 마케팅에서 착한 일은 네. 소비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착한 일을 하는 기업이니 네. 그 기업이 만드는 행위가 네. 굉장히 선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장님도 혹시 네. 뭐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내가 판매하는 판매금의 몇 퍼센트는 지역의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장학금의 액수를 한번 시범 삼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판매 금액의 0.1%? 0.1%? 1%? 네. 네. 근데 선한 네. 기부를 사실 조금 숨기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뭐 네. 이렇게 아동들한테 이렇게 후원하는 부분이 네, 네. 있지만 네. 그걸 굳이 내 입으로 막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하는 판매랑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선한 행동을 별도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네. 정말 이 선한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내가 밥을 먹고 잘 살 수 있어야, 그쵸? 네. 그 다음에 그 행위를 계속 지속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내가 그래요. 건강해야지, 맞아요. 내가 건강해, 빚 안 지고 건강해서 이 사업을 유지해야 계속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면 판매 금액이 몇 퍼센트, 1%라도 하고 있으니 하고 있다라고 걸어놓기만 하면 해보세요. 그리고 어제 판매된 금액이 얼마였으니 저는 얼마를 기부합니다라는 금액을 시각적으로 보이게. 시각화시켜서. 네, 시각화시켜서. 네. 그러면 아마 달라질 거라는 걸 한 6개월 뒤에는 느끼실 겁니다. 아, 그럴까요? 네. 한번 해보는 것도 좋죠. 네. 제가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이게 저는 이런 대기업들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네. 짜장면 얘기했듯이 네. 소상공인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중소기업도 네. 애초에 이것을 우리 비타민제 하면 비타민사 어디서 사다 드세요? 뭐 마트나 약국 그 제품들이 다 대기업 제품들이죠. 네, 거의 그렇죠. 그렇죠. 중소기업에서 비타민 만든다면 사시겠어요? 잘 안 자, 손이 안 갈 것 그렇죠. 같아요. 안 갈 것 같죠. 그런데도 중소기업 중에 비타민 하나를 사시면 비타민 하나를 기부한다. 라는 하나 회사가 사면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기부하는 게 아니고 네. 어차피 자기네들이 안 대량으로 되니. 만드니 네. 손님이 비타민 배가를 사시면 네. 나는 배가를 기부하겠다. 라는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기부 금액이 10억이 넘었다. 작년에. 그럼 매출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판매업도 많이 네. 됐겠네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전반적인 얘기를 어떻게 보면 그 교수님은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한 문제를 내셨지만 네. 사실은 책 한 권의 내용을 다 써야 되는 얘기거든요. 제가 오늘 프로에 내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네. 도대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반장 정도 시험지
반 장 정도 써서 냈던 네. 저의 그 어리석음을 지금 많이 깨우치고 있는데 음. 결국 근데 소비자들은 또는 사장님처럼 비전공자들은 마케팅을 네. 너무 어렵게만 판매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네. 아 이런 거구나라는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네. 관련 재밌는 책들 많거든요. 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네.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이 한 줄에 적혀져 있습니다. 마케팅이란 네. 품질이 아니고 소비자 인식의 싸움이다.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네. 요 말 꼭 기억해 두시고 아까 또 하나 당부해 드린 것.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어디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뭐든지 길이 막히면 처음으로 돌아가시라. 음.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때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